저는 그 온라인 건축자재 쇼핑몰 BTND 대표이사 이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니까 철강 수출팀이신 분, 네, 그리고 단열재 영업팀이신 분, 패널 영업 지원이신 분, 네, 그렇게 계시고, 영업관리, 네네, 각 분야에서 나중에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제품 교육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SY의 대표적인 제품은 샌드위치 판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깡판, 부자재, 뭐 데플레이트, 나중에 슬림버클 레이 시스템. 취급하는 거는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종합건축자재이다 보니까는 판넬로 지어지는 모든 건물에 들어가는 자재들 뭐 다 있어요. 창도 있고 ABS도 뭐 이런 것도 다 취급을 하긴 하지만 이번 시간 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대표적인 것들 이 문서들을 알려드릴게요. 순서는 뭐 샌드위치 판넬이 먼저니까 그라스홀 판넬, 미네랄 판넬, 우레탄 판넬, EPS 판넬, 샌드위치 판넬을 하고 샌드위치 판넬을 구성하는 호일, 철판, 그리고 보드 이렇게 같이 알아보고요. 판넬 할 때 같이 내용이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구조용 단열 패널인 SID 폴리템 보고 데코레이션 패널 보고 그 다음 철판으로만 이루어진 호강판 그 판넬 공사할 때 쓰는 부자재, 프레싱 종류, 데코레이션, 슬림버클 시스템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샌드위치 판넬 개념에 대해서 봐야죠. 그 샌드위치 좋아하죠? 샌드위치는 양쪽 빵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서 그 달걀과 마요네즈가 들어가면 에그 마요 샌드위치, 치즈가 들어가면 치즈 샌드위치, 베이컨이 들어가면 베이컨 샌드위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샌드위치 판넬도 요 코일과 코일 단열 사이에 단열재가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판넬의 종류가 정해져요. 그래서 유리 섬유인 그라스홀이 들어가면 그라스홀 패널, 돌에서 채취한 미네랄이 들어가면 미네랄 패널, 우레탄이 들어가면 우레탄 패널, 스티로폼이 들어가면 스티로폼 패널이라고 합니다. 이제 화재 안정성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각 판넬 종류별로. 미네랄 판넬은 최고 사용 온도가 600도, 그라스홀은 350도, 우레탄은 100도, EPS는 70도. 이게 최고 사용 온도지 계속해서 이 온도를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물방울이 똑똑 떨어진 게 돌을 뚫잖아요. 그렇듯이 판넬도 이거는 그 온도까지 잠깐 견디는 것이 지속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경우는 양쪽 철판 사이에 단열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접착제가 우레탄 성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최고 사용 온도 600도, 350도라는 거는 미네랄 보드 자체, 그라스홀 보드 자체에 대한 온도이고 샌드위치 판넬로 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미네랄이 가장 화재 안정성이 좋고 그 다음 그라스홀, 그 다음 우레탄, 그 다음 EPS 판넬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서 적혀 있는 것들은 각 제품들마다 갖고 보유하고 있는 그 성적서 종류예요. 미네랄 판넬은 불연 성적서가 있는데 50T부터 250T 그래서 70K로 되는 게 있고 지붕력가 30%는 180T 이상, 70K 이상. 여기에서 T라고 하는 거는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티크니스 180mm 단위예요. 180mm 이상, 70K 이상일 때 내와 30분 지붕이 되고 지붕내와 60분은 200T 이상 70K 이상일 때 그리고 내벽내와 60분은 125T 이상 70K 이상일 때 그리고 내벽내와 90분은 150T 이상 70K 이상일 때 그리고 내벽내와 120분짜리는 180T 이상 70K 이상일 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라스홀 판넬은 중분형 부각자재 품질 인정서가 있는데 125T에서 250T에 해당이 되고요. 48K로 되어 있습니다. 불연 성적서는 50T에서 250T로 되어 있고 48K 복합자재 품질 인정서 따로, 64K짜리 품질 인정서 따로, 70K짜리 품질 인증서 따로 있어요. 지붕내와 30분은 150T 이상, 48K 이상, 지붕내와 60분은 180T 이상, 64K 이상, 내벽과 외벽내와 30분은 100T 이상의 64K 이상, 내벽내와 60분은 125T 이상, 48K 이상,
외벽 내와 60분은 125T 이상 64K 이상, 내벽 내와 90분은 150T 이상 48K 이상, 내벽 내와 120분짜리 180T 이상 48K 이상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구련, 중구련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딱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돼요. 48K 성적서가 있으면 48K만 되는 거고 48K 성적서 있고 64K 성적서 있고 70K 성적서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근데 내와 같은 경우는 다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70K 이상이라고 했으면은 70K, 100K, 120K 다 해당이 돼요. 그리고 구련이나 중구련 성적서는 연소성 시험 성적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화라고 되어 있는 건 내화 구조 인증서라고 하고요. 그래서 내화 구조 인증서 같은 경우는 두께 이상, 비중 이상 이렇게 성적서가 돼요. 그리고 연소성 시험 성적서 같은 경우는 딱 성적서에 지정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됩니다. 또 PIR은 우레탄 판넬인데 중구련 복합자재 품질 인정서가 100T에서 150T 사이, 그리고 내벽내와 30분은 100T 이상, 지붕내와 30분은 125T 이상. EPS 판넬은 그냥 불에 잘 타는 가연 스트로폴이 있고, 중구련 복합자재 품질 인정서는 100T에서 260T 사이에 있는 거는 중구련 성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단열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레탄은 0.018에서 0.021, 그라솔은 0.032, 미네랄은 0.033, EPS, FR2라고 우리는 그 컴퓨터에 있을 거예요. 파이어 레지스턴스 이거가 중구련 성능인데 0.036. 여기에 있는 숫자가 뭐냐? 열 전도율 숫자예요. 열 전도율은 빨리 열이 전달이 빨리 되면 안 좋은 거죠. 단열 효과가 천천히 전도가 돼야지 효과가 더 좋은 거예요. 단열 효과가. 그래서 숫자가 작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숫자가 제일 작은 우레탄이 단열 효과가 제일 좋고, 그 다음 그라솔, 그 다음 미네랄, 그 다음 스트로폴 이 순입니다. 가등급이라고 써있죠. 가등급에 해당되는 건 열 전도율이 0.034 이하, 나등급에 해당되는 건 0.035에서 0.040 사이, 다등급은 0.041에서 0.046인데 비드법 범판 1.45 EPS 그리고 0.015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PIR 우레탄은 0.018에서 0.021이니까 0.034 이하라서 가등급, 그라솔은 0.032니까 0.035에서 0.034 이하라서 가등급, 그리고 미네랄 판넬도 0.033이니까 0.034 이하라서 가등급, EPS 중구련은 0.036이니까 여기 나등급, 0.035에서 0.040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다등급에 해당되는 건 0.015이죠. 이렇게 해서 단열 성능은 우레탄이 최고, 그 다음 그라솔, 그 다음 미네랄, 그 다음 EPS 이 순입니다. 단열재별 생산 두께를 말씀드릴게요. 샌드위치 판넬의 단열재 두께는 EPS 샌드위치 판넬은 40T에서 260T까지 생산, 그라솔 판넬과 미네랄 샌드위치 판넬은 50T에서 250T로 생산, 우레탄 샌드위치 판넬은 40T에서 150T로 생산이 돼요. 근데 여기에다 굳이 내가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다 붙인 이유는 우레탄 보드 영업하시는 분들 들으시고, 우레탄 보드를 생산할 때는 275T까지도 생산이 돼요. 보드 자체만 가지고 할 때는. 샌드위치 판넬로 생산했을 때만 150T까지만 생산이 되는 거예요. 판넬이 단열 성능 비교를 한번 해보면 단열 성능에 따른 지역별 두께가 거꾸로 정해져 있어요. 단열 벽보를 두 가지로 하는데, 아까 열 전도율을 배웠죠. 가등급, 나등급. 열 전도율을 가지고 지역별로 두께를 몇 T를 써야 된다 지정을 해줘요. 근데 아까 판넬이 그라솔 판넬이나 뭐 이런 건 250T까지, 스트로폴은 260T까지 생산이 되는데 우레탄은 150T까지밖에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열 전도율 대비 지역별 판넬 두께를 적용을 하면은 우레탄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레탄 같은 경우 열 관류율을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적용하는 게 열 전도율과 두께로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열 관류로 적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열 전도율을 가지고 가등급이냐 나등급에 따라서 지역별로 두께
어떻게 하는 걸 볼게요. 지역은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남부 지역, 제주 지역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중부 1지역은 일단 거실이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에 가등급, 그라스홀이나 미네랄을 판매는 190T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샌드위치 판넬을 생산했을 때는 200T로 생산합니다. 그리고 나등급일 경우에는 225T. 스토폴 중부련이 그렇다고 했죠. 나등급 225T. 그리고 최상층에 있는 거실이 반자 또는 지붕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그라스홀이나 미네랄인 가등급은 220T로 생산하고 나등급은 260T. 여기 보면은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를 빨간색으로 해놨죠. 그리고 공동주택 이외의 것으로. 공동주택은 사람이 여럿이 많이 사는 곳, 아파트, 뭐 빌라, 그런 거가 공동주택이에요. 근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죠. 샌드위치 판넬을 만드는 구조들은 대부분 창고, 물생활, 들린생활, 단독주택. 요 정도가 샌드위치 판넬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넬 회사다 보니까 대부분 공동주택 이외의 건물들을 보죠. 그래서 요걸로 제가 쳐놨는데 만약에 단열재 경업직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아파트에 많이 들어가요. 단열재 영업 쪽에서는. 그러면은 공동주택 거를 또 계산을 해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부 2지역. 중부 2지역이 거실이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이외의 건물일 때 그라스홀이나 미네랄은 135T, 생산할 때 138T로 생산합니다. 나등급 스토로폴은 150T, 그리고 최상층에 있는 거실이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가등급인 그라스홀이나 미네랄은 220T, 나등급인 중부련 스토로폴은 260T로 합니다. 남부 지역일 경우에는 거실이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이외의 건물에 미네랄이나 그라스홀은 가등급인 100T, 나등급 스토로폴 중부련은 115로 돼 있는 125T로 생산을 해서 가고요. 최상층에 있는 거실이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가등급, 그라스홀이나 미네랄은 180T, 나등급인 스토로폴은 215로 돼 있는 225로 해서 생산해서 갑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은 거실이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이고 공동주택 이외의 건물에 미네랄이나 그라스홀은 75T, 나등급에 해당되는 중부련 스토로폴은 90T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00T로 생산해서 가고요. 최상층에 있는 거실이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가등급인 그라스홀이나 미네랄은 130으로 되어 있으니까 138T로 생산을 하고 나등급일 경우에 스토로폴 중부련은 150T로 합니다. 여기에 지역에 나와 있죠. 중부 1지역. 중부 1지역, 남한에서만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중부 1지역은 강원도 중에서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을 제외한 나머지 강원도 지역이 중부 1지역. 경기도 중에서는 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주천, 파주처럼 그 제일 위에 있는 지역, 그리고 충청북도 중에서는 제천, 경상북도 중에는 봉화와 청송이 중부 1지역에 해당됩니다. 중부 2지역은 서울, 대전, 세종, 인천, 강원도 중에는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천, 경기도는 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주천, 파주를 제외한 지역, 그리고 충청북도는 제천을 제외한 지역, 충청남도는 전 지역이고 경상북도 중에서는 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을 제외한 지역, 그리고 전라북도는 전체, 그리고 경상남도는 거창, 함영이 중부 2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은 나머지겠죠. 제일 밑에 있는 지역.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전남, 그리고 경상북도 중에서는 울진, 영덕, 포항, 경주, 포항, 경산 이렇게 있고 경상남도는 거창과 함양을 제외한 지역이 남부 지역이에요. 제주도는 뭐 당연히 제주도 전체가 제주도인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 관료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열 관료율은 거실이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에 중부 1지역은 0.17이야.
0.24 이하. 그리고 최상층에 있는 거실이 반자 또는 지구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중부 1지역과 2지역은 0.25 이하, 남부 지역은 0.18 이하, 제주도는 0.25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열 전도율은 0.018, 0.034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관료율은 좀 숫자가 커요. 그렇죠? 0.17, 0.024, 0. 다음에 0점 들붙죠. 열 전도율과 관료율은 무슨 차이냐? 열 전도율을 일정 시간 안에 1분만이라도 전달이 되면 열 전도율, 일정 시간 안에 전체가 곱게 전달되었으면 열 관료율이래요. 근데 성적서는 열 전도율 성적서만 거의 따요. 왜냐면 열 전도율 성적서만 있으면 관료율을 환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 전도율 성적서는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성적서 시험 기관에 따라서 성적서에 따라 약간씩 틀리게 나와요. 열전도율 평균온도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해서 0.03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라솔이 요것만 나와 있는 성적서가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열전도율 평균온도 7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해서 0.040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생활하는 건 20도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70도짜리는 무시하고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는 요 열 전도율값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열 전도율을 가지고 열 관료율을 어떻게 환산을 하냐? 열 전도율로 열 관료율을 환산을 하려면 이 적용되는 실외측 표면 열 전달 저항값 별표 5번 건축법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요. 열 관료율식은 열 관료율은 열 전달 저항값분의 1. 열 전달 저항값은 이 실내 표면 열 전달 저항값 플러스 재료의 두께를 열 전도율을 나눠준 값 플러스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실내 표면 전달 저항값을 더해주면 열 전달 저항값이 나와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라솔 180T짜리 지구 48K 전도율이 0.03일 때 열관료값과 어느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지 답하시오 했어요. 열 관료율을 구하려면 열 전달 저항값을 먼저 구해야 되죠. 실내 표면 열 전달 저항값 더하기 열 전도율분의 두께 플러스 실내 표면 열 전달 저항값이에요. 그러면은 실내 표면 열 전달 저항값 지붕에 해당되니까 여기서 실내 표면 열 전달 저항값 지붕은 0.086 그래서 0.086을 대입시키고 열전도율 0.032분의 재료의 두께는 미터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180T 이게 밀리미터 단위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미터로 바꾸면 0.18이겠죠. 이제 0.18을 넣고 플러스 실외 표면 열 전달 저항값 지붕이니까 0.043 요거를 대입을 시켜요. 그럼 요거를 합산을 하면 5.754가 나와요. 열 전달 저항값이. 그러면 열 관료율은 열 전달 저항값분의 1이니까 요가 5.754분의 1 이거 하면 0.174가 나와요. 0.174 지붕 0.174 열 관료율이 나왔다. 그럼 아까 관료율 봤을 때 지구 판넬 중부 1지역 2지역은 0.15 이하. 그럼 0.174는 0.15보다 높이니까 쓰면 안 되죠. 중부 1지역 2지역에다가는. 근데 남부 지역은 0.18 이하래. 그럼 0.174는 써도 되죠. 제주도는 당연히 쓸 수 있고. 그래서 결론은 중부 1지역과 중부 2지역의 지구는 0.15 이하, 남부 지역은 0.18 이하, 제주 지역은 0.25 이하이어야 하므로 중부 1지역과 중부 2지역에는 사용할 수 없고 남부 지역과 제주 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예, 우레탄 판넬이나 뭐 이런 거는 그라솔 당연히 그렇게 우레탄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라솔도 이게 맞나 안 맞나 관료율로 환산했을 때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 열관료율을 환산한 표를 다 드렸어요. 나중에 업무 하실 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상담할 때 참조하시라고 놨습니다. 주구련 스트로크를 낮은 급일 때 열 전도율 0.036일 때 각 두께별로 관료율 환산한 값 그리고 미네랄을 70K 열 관료율 0.033일 때 각 두께별로 열 관료율 환산한 값 각 지역별로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동그라미 X 해놨습니다. 그라솔 48K일 때, 64K일 때,
지붕용으로 사용 시 열전도율 0.021일 때 열 관리로 환산한가 이랬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우레탄 보드 같은 경우는 제품 종류에 따라서 생산하는 게 약간 주제가 틀려요. 275T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굳이 안 한 이유가 우레탄은 열전도율이 워낙 종류가 다 동그라미죠.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원하면은 생산을 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지만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한 200T까지만 계산을 해놨어요. 단열재별 가격을 또 비교를 해볼게요. 단열재 중에서 우레탄 판넬이 가장 비싸요. 그 다음 그라술, 그 다음 우레탄, 그 다음 미네랄을, 그 다음 EPS 순이에요. 근데 이거는 같은 두께 기준으로 했을 때 단가가 이렇다는 거고, 중공 서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사양에 따라서. 왜냐면은 우레탄 판넬이 민판 속을 이걸로 할 건데 그라스 판넬 히든 메탈로 한다 그러면 가격이 엄청 비싸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은 제품, 같은 사양, 같은 두께일 때 비교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라솔 판넬은 성적서가 구련 성적서가 50T부터 가능하다고 그랬죠. 구련이 48T로 해서. 근데 EPS는 중구련 성적서가 100T 이상이어야 돼. 그러면 100T 이상의 중구련 품질인정서가 그라솔 48개 구련보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어느 현장에 칸막이를 하는데 두께는 상관없어. 중구련 이상이면 돼. 근데 중고량이 더 비싸? 나 싼 거 그라솔 50T로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두께, 같은 사양일 때 비교했을 때는 우레탄이 제일 비싸고 그라솔, 미네랄, ETS 이 순입니다. 샌드위치 판넬이 무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무거운 정도에 따라서 시공성이 떨어지고 좋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무게는 크레인으로 들어올리고 할 때 업체에서 몇 톤 크레인을 불러야 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출할 경우에는 이게 뭐 바다 건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를 문의해요. 그러니까 무게를 알아보고 비교해보고 이따 무게도 계산을 해볼 거예요. 미네랄 판넬은 70K, 80K, 100K, 110K, 120K 아까 성적서에도 옆에다가 70K, 48K 뭐 이런 거 써 있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1000ml, 1000ml, 1000ml 이 1루베당 몇 킬로그램이 나가냐는 뜻이에요. 1루베에 70kg이 나가면 70K, 48kg이 나가면 48K, 그리고 50kg이 나가면 50K예요. 그래서 무게는 미네랄이 제일 무겁고 그라솔, 우레탄, EPS 순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생산 방식에 따라서 이거는 분류를 해볼게요. 보드 접착식하고 발포식이라는 게 있어요. 보드 접착식은 뭐냐? 그라솔을 보드 같은 경우는 두께 100T에 1000, 2000 이런 식으로 해서 보드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거를 현장에서 100T짜리 보드로 들어왔어. 근데 125T 판넬로 생산할 거면은 125로 기계 라인에서 먼저 잘라요. 자른 다음에 기계가 막 움직이면서 ATT 기계에서 풀려. 그러면 125T짜리 가닥이 다 들어가요. 그럼 125T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라솔 판넬은. 미네랄 판넬도 마찬가지고요. 스트로폴 같은 경우는 보드가 500에 길이 3m짜리 보드가 두 가닥이 이렇게 엇갈려 들어가면서 생산을 해요. 이거 양쪽 철판 절곡된 그 철판에 성형된 철판에 본드칠이 되고 그 다음에 보드가 접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로폴, 그라솔, 미네랄 판넬은 보드 접착식이고 우레탄 판넬 같은 경우는 성형된 철판이 이렇게 가면은 우레탄이 액체로 되어 있어요. 액체를 막 쏘면은 걔가 점점 부풀어져서 철판을 50T, 75T, 100T 이렇게 먼저 이렇게 두께를 맞춰놓거든요. 그러면 50T로 맞춰놨으면 50T로 생산을 50T까지만 부풀어서 50T로 생산이 되고 100T로 맞춰놨으면 100T로 생산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레탄 판넬은 발포식, 그라솔하고 미네랄하고 스티로폴은 보드 접착식으로 생산이 됩니다. 보드 접착식하고 발포식하고 그 형상에 따라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발포식일 때는 이게 액체가 막 이렇게 다 채워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진급 판넬인데
그냥 이거 보드 이렇게 판상으로 돼 있는 걸로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홍보문을 채우지 못해요. 그러면은 단열 효과나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발포식인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생산 방식에 따라서 발포식일 때는 생산할 때 우레탄 폼이 부풀고 다 채워지고 판상이 아니라서 아까 보드가 다 채워지겠다고 했죠. 그리고 보드 접착식 EPS 같은 경우는 500에서 1000 EPS 보드를 양쪽에서 엇갈려 가며 생산하고 보드 접착식 우레탄이 무조건 다 발포식은 아니야. 웬만하면 다 발포식인데 우리 이따 뭐 내일 공장 투어잖아요. 인주 3지점이 우레탄 생산 공장인데 거긴 발포식이에요. 우레탄이. 근데 제천 공장 같은 경우는 다른 판넬은 다 발포식으로 생산하는데 징크 판넬만 보드 접착식으로 생산을 해요. 그래서 그 징크 판넬 보드 접착식으로 생산하는 거는 500에 3000을 우레탄 보드를 양쪽에서 엇갈려가며 생산하기 때문에 중간 500 부분에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보입니다. 단열재별 생산 속도를 보겠습니다. EPS는 분당 13m씩 생산이 되고 그라솔이나 미네랄은 분당 7m에서 8m, PIR, 우레탄 판넬 같은 경우는 분당 6m 정도로 생산이 되는데 이건 평균적인 거고 두께에 따라 생산 속도가 달라요. 그리고 칼라코일 코팅, 우리 CCL 라인을 내일 보겠죠. 근데 CCL 라인에서 단색 칼라일 경우는 분당 70m 속도로 막 코팅이 돼요. 그리고 프린트 코일 코팅 쪽은 분당 45m, 고속보드 생산 라인, 우레탄 보드 생산 라인은 8m에서 20m 이렇게 생산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두께 따라 틀리다고 했죠. 고속보드 라인 같은 경우에 30T짜리는 거의 얇으니까 빨리빨리 생산이 조금만 부풀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분당 얘는 막 20m, 뭐 18m, 19m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200T짜리를 생산한다. 275T 생산한다. 그러면 막 8m, 분당 8m, 9m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죠. 생산하는 속도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 칼라 코팅 코일 라인이든 프린트 코일 코팅 라인이든 이것도 이따 도막 두께에 따라서 코팅을 어느 정도 하느냐, 페인트 칠을 어느 정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져요. 만약에 도막 두께가 뭐 5mm, 20mm 이 정도면은 요 생산 속도로 가겠죠. 근데 만약에 도막을 더 두껍게 생산한다. 그러면은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부하가 걸리니까. 이번에는 판넬 타입별 샌드위치 판넬을 비교해 볼게요. 크게는 뭐 벽체, 지붕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붕 판넬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볼트리스 타입과 볼팅 타입으로 있어요. 볼트리스 타입은 다 솔라루프예요. 우레탄 솔라루프, 그라솔 솔라루프. 우레탄 솔라루프는 한 골짜리로 생산이 되고 그라솔 솔라루프는 두 골짜리로 생산이 됩니다. 그라솔 솔라루프는 FL루프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해요. 파이어프루프도 리키지, 내화 성능이 떨어질 일이 없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볼팅 타입은 스토플 같은 경우에 주로 4골로 생산이 되는데 그라솔 스토플 겸용 라인 뭐 이런 데는 3골짜리 지붕으로 생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레탄은 4골, 그라솔도 3골짜리가 주로 많이 나가는데 4골짜리인 공장들도 있어요. 벽체랑 지붕으로 공용으로 사용되는 판넬은 징크 판넬이에요. 징크 판넬은 벽체 제품 공용으로 사용이 되는데 성적서가 내화구조 인정서 같은 경우는 그라솔로 내화구조가 인정서가 있는데 징크 판넬이 벽체로 사용했을 때만 내화구조가 인정이 돼요. 지붕으로 사용했을 때 내화구조가 인정이 안 돼요. 내화구조는 다른 성적서는 다 되죠. 근데 또 그라솔 중부료는 징크는 또 인정을 안 해줘요. 스트로플 중부료는 또 징크 인정해줘요. 약간 좀 복잡하기는 해요. 이렇게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징크 판넬. 그리고 벽체에도 아까 지붕처럼 벌팅 타입하고 볼트리스 타입인데 지붕은 지붕은 아까 솔라루프일 경우만 그랬죠. 근데 벽체는 뭐 솔라루프일 필요가 없으니까 솔라루프가 뭐냐면 지붕 위에다 태양광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볼팅 타입은 소굴과 민판인데 이거는 볼트 체결 부위가 보이는 거고 볼트리스 타입은 볼트 체결 부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SBDS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로 삼성의 납품을 되게 많이 해요.
전용 판넬이기도 하고 다른 데서도 뭐 요거를 원하면 할 수는 있는데 거기 상장에 나가는 거라 상장 판넬이라고 하는데 SBTS 타입 그리고 SB966 요 966은 66mm 간격으로 V골이 있다 해서 V66 그 SB 격체 웨이브 SB 격체 1000골 SB 500골 SBRP 3골 SB 자꾸 붙죠. SB가 뭐냐? SY 볼트리스라는 의미입니다. 볼트리스 타입이고 1000마다 붉은 골이 생기면 1000골 중간 500 부분에 골이 있어서 500마다 붉은 골이 생기면 500골을 그리고 붉은 골이 3골이 있으면 3골 근데 업체에 따라서 이거를 3골이면 250마다 붉은 골이 생기죠. 그래서 250골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3골짜리의 중간 사이에 웨이브가 있으면 3골 웨이브, 3골 RP 붉은 골 사이에 대골 하나씩 있으면 대골 사이에 소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이 프린트 되어 있는 나인메탈과 콘크리트 무늬, 대리석 무늬 그리고 메탈 판넬이 볼트 타입에 해당이 돼요. 근데 볼트 노출하고 볼트 리스트를 미주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판넬이 있어요. 두 가지로. 히든 메탈 2. 내일 그 빌드 공장 가서 투어를 해보시면 그 히든 메탈 2 쪽이 그 이중 적용할 수 있는 판넬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볼트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보강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볼트 구멍이 2개를 만들어줘요. 근데 이 볼트리스 타입은 볼트가 안 보이니까 다 지었을 때 깔끔해 보이는데 왜 얘는 이중 적용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메탈 판넬은 어차피 메탈은 바둑무늬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나중에 실리콘을 코팅을 해요. 그럼 볼트가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이 없죠. 실리콘을 발라버리니까. 근데 볼트 노출 타입이 좋은 이유는 볼트리스는 나중에 시공했을 때 깔끔하지 이렇게 볼트 보이는 타입을 했을 때 좋은 이유는 나중에 건물이 다 지어졌어요. 지어졌는데 거기 누가 차를 박았어. 누가 파손을 시켰어. 뭐 이러면 거기 보수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보수공사를 하는데 그 밑에만 이만큼만 떼면 돼. 근데 볼트리스 타입은 벽체가 있으면 볼트를 받고 볼트를 숨기느라고 밑판이 딱 덮어버려. 그러면 이거를 떼내려면 밑판을 드러내고 막 계속 이게 안 좋죠. 근데 볼트 노출 타입은 이 메탈 판넬 위에 이 실리콘 쓰잖아요. 실리콘만 걷어내고 볼트 이렇게 빼내고 그것만 이렇게 빼내면 돼. 그래서 볼트 노출 타입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추 보수공사나 이런 게 수월하니까. 메탈 판넬은 또 연속식과 단속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연속식은 아까 나인메탈 있었죠. 나인메탈은 막 5m, 6m, 7m 길게 생산을 해요. 이거는 선 간격은 1000단위로 돼 있고 가로선 500단위로 돼 있고 EPS 그라솔 미네랄로는 가로선이 이렇게 500마다 있어요. 근데 우레탄 나인메탈은 세로선만 있고 가로선은 없어요. 우레탄 나인메탈은 메탈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거라서 세로 선 프린트 돼 있는 코일만 넣어서 생산을 하고 요 조인하는 부분은 1000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실리콘으로 코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라솔 미네랄로 EPS 생산 라인에 나오는 나인메탈은 가로선까지 다 프린트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연속 프린트가 돼 있는 거니까 5m, 6m, 7m 이런 식으로 길게 나오죠. 근데 판넬은 다 주문 생산으로 해서 일반 판넬은 5600이면은 5600으로 생산을 하고 주문이 7150으로 주문을 하면 7150으로 생산을 해요. 근데 나인메탈 같은 경우는 생산 방식이 이 검정선 이거를 센서가 인식을 해서 커팅을 해요. 치수를 입력하면 그러면은 5100이 필요해도 6000으로 주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6000으로 갖고 와서 현장에서 커팅해서 써야 돼요. 그리고 7200이 필요해도 8000으로 생산해서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다른 판넬 같은 경우는 센서 인식해서 커팅하는 게 아니고 5750으로 입력하면 5750으로 커팅해서 나가고 그렇게 해요. 근데 단속식 판넬 같은 경우는 요 세로선 있는 부분마다 하지 작업을 다 해줘요. 다
100개짜리 뭐 이런 거를 놓고서는 내가 볼트 받고 20mm 띄워진 사이에다가 가스켓을 띄우시든지 실리콘을 쏘는 형태로 시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메탈 판넬들, 리노 메탈 이런 게